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디 할 차례죠? 문제집 가시면은 페이지로는 378페이지 18번 할 차례 맞죠, 그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좀 목소리가 너무 울리지 않나요? 괜찮아요? 많이 울려요? 자, 혹시 392페이지를 풀었나요? 392로 가시면은 392에 가시면 아예 안 나오네. 안 나오. 하나 둘 셋. 392에 48번은 풀었나요? 안 풀었죠, 그죠? 48번. 48번서부터 쭉 안 풀었죠, 그죠? 네, 쭉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가 392페이지로 가시면은 392페이지에 48번서부터 안 풀었죠, 그죠? 48 쭉 넘기시면은 어디까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냐면 페이지 399까지.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두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죠? 그럼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를 먼저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그 392페이지 48번을 보시면은 따라해보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찾았죠, 그죠? 여기는 거의 반드시 100% 시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용어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48번서부터 그 뒤까지를 마스터 하셔야 돼요, 그죠? 마스터 하시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52페이지 쪽으로 이제 가시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근데 일단 요약집으로 먼저 갈게요. 요약집으로 가시면은 교재로 가시면은 어디를 지금 보냐면 페이지로는 244페이지의 요약집으로 가보세요. 요약집으로 가시면 244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토지 이외에 물건별 감정평가라는 게 있나요? 여기가 이제 가장 유력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잡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쪽 파트하고 공시지가 정도로 이제 그 잡으시고 3방식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건 천천히 들어가는데 들어가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물건별 감정평가예요. 물건별 감정평가. 자, 우리가 가격을 구하는 게 원가법이 있고요. 원가 방식에서 비교 방식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서 수익 환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임대료는 제가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간다 그랬죠, 그죠? 임대료는 뭐로 간다? 임대사례 비교법. 다른 걸 안 쓰고요.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하고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한다 그랬죠, 그죠?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다. 근데 우리가 적정한 실거래가 있으면은 거래 사례로 갈 수도 있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분필을 부러뜨리면서 상각이 돼야지만 원가법이 되죠. 상각자산이 됩니다. 상각자산. 자, 건물도 상각이 안 돼요. 상각이 돼요. 되고요. 네, 굴삭기, 건설기계,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도 상각이 되죠. 근데 자동차는 그냥요 거래 사례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과자는 산도가 맛있다 그렇게 기억하시죠, 그죠? 과자 산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죠? 가수원도 거래 사례고 자동차도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산림은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는 게 원칙이고 산지도 거래 사례로 가는데 임목도 이제 다 거래 사례인데
소경목님은 그냥이요. 원가법이에요. 원가법 이렇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 같은 거는 동사는 이것도 거래 사례로 가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건이 들어가면 다 수익환원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건, 어건, 영어건 이런 거. 그 다음에 공장재단이나 강업재단, 재단이 들어가면 다 뭐예요? 수익환원법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갈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평가하는 것이 이제 거의 거래 사례가 많으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간다 했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여기에 대한 거를 먼저 풀어드리면은 넘겨볼게요. 자, 요거까지만 해서 이제 문제를 푼다면 교재로 가시면은 자, 페이지 우리가 그 395페이지로 가시면은 (52번) 있죠, 그죠? 찾으셨습니까? 52번. 요거보다도 이제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거니까 페이지 54번으로 가볼게요. 54번으로 가시면은 54번의 정답은 2번이 옳지 않죠, 그죠? 집합 건물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감정 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이에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비교고. 그다음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55번은 요거는 요약집으로 가시면은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자, 요약집 24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49 가시면은 거기에 밑에 보시면은 감정 평가의 절차라는 게 8조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249페이지 찾으셨나요? 그럼 기본적 사항 확정, 처리 계획 수립, 대상 물건 확인, 자료 수집에 대한 정리, 자료 검토 및 가치 형성 요인 분석 넘기시면은 감정 평가 방법의 선정 및 적용, 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에는 지금 감정 평가 의뢰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죠? 55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그런가요? 그래서 55번은 감정평가의 절차에는 1번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56번으로 가시면은 자, 56번에 2번 건물은 무슨 법이죠? 원가법이죠. 그 뒤에는 다 지우셔야 되죠, 그죠? 원가법이고. 지금 56번 보고 계셔요? 건물은 무슨 법? 원가법. 57번에 가시면 틀린 거. 자, 2번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는 게 맞죠? 근데 임목은 수익환원법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소경목님은요? 원가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틀렸고 58번에 틀린 거는 1번이죠. 건물은 뭐죠? 원가법이 되겠죠. 다른 건 다 맞죠, 그죠? 맞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59번에 틀린 거는 몇 번으로 답을 하셨어요? 1번이죠, 그죠? 건설기계는 거래사례입니까? 원가법입니까? 원가법이고. 저작권은 수익환원법이죠. 제가 아까 재단이 붙으면은 무슨 환원법? 수익환원법이 되겠죠. 맞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배정이 돼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60번은 작년에 나왔는데, 60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자, 인근 지역은 대상부에 속한 지역은 맞죠? 그 부동산이 동질적이고, 개별 요인을 공유해요, 지용 요인을 공유해요? 지용 요인이죠. 5번이 틀렸나요? 61번에 가시면은 4번을 보시면 자동차는 무슨 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찾았죠, 그죠? 여기를 위주로 가세요. 여기를 위주로 가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오셔서 페이지 392페이지로 오셔서 자, 들어가 볼게요.
48번에 틀린 거는 5번이 지금 틀렸죠, 그죠? 가시게 되면 5번에 자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유사 지역이요, 인근 지역이요, 인근 지역이고, 그다음에 49번은 이따가 제가 원가 방식에서 해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50번 문제 별표를 치시고 별표 3개 치세요. 50번 문제. 옳은 거니까 다 볼게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의 정의에 옳은 것은 기준 시점 아시죠? 이거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선 현장 조사를 완료해요, 가격 조사 완료해요. 완료고. 2번은 왜 드렸죠?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죠. 무슨 지역이야? 인근 지역이고. 그 다음에 3번은 가액을 얘기했죠. 그럼 적산법이에요, 원가법이에요? 원가법이고. 4번은 수익이 들어갔고 환원이 들어갔죠. 그럼 수익 분석이에요, 수익 환원법이에요? 환원법이고. 5번이 맞죠? 저번에 가치 형성 요인 기억하십니까? 일찍이 아시죠, 그죠? 형일찍이.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요 문제 괜찮고. 별표 3개 치셨어요? 치셨고. 넘기세요. 자, 51번에는 정답이 2번이 정답입니다. 밑에 해설해 보시면은 시장 가치는 한정된 시장이에요, 통상적인 시장이에요? 통상적인. 여러 사람이 거래되고 대상 물건의 최고 가액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밑에 가시면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 가격이라고 하셔야 되죠. 이렇게 해서 틀렸다. 2번이 정답이고. 자, 52번에도 한번 가볼게요. 52번, 53번도 그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배울 내용인데. 자, 들어가면은 52번도 별표를 한번 쳐보시면 가장 옳은 거 1번, 기준 시점은 미리 정한 경우는 가격 조사가 가능 여부에 관계없어요? 가능해야 돼요. 가능해야 되고. 자, 53번과 똑같은 문제인데 2번, 원래는 실제 조사 원칙으로 하는데 실제 조사의 생략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될 수도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생략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3번을 별표 쳐보세요. 3번이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 가치가 원칙이죠. 근데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없다, 있다. 산림은 산지와 인목을 일괄하여 평가할 수도 있죠. 몇 번이 정답이죠? 4번. 자, 이번에 지금 이제 원가법을 들어갈 텐데 감가 수정을 할 때는 여러 감가 요인을 고려해서 신축 시점이 중요해요, 기준 시점이 중요해요? 기준 시점.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53번 규칙에서 서술로 옳지 않은 거. 3번 또 나왔네. 평가는 실질 조사를 하여 대상 물건 확인해야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실질 조사를 생략할 수 없다, 생략할 수도 있다. 자, 밑에 해설해 보시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실질 조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되셨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만 안 풀었는데 그건 이제 감가 수정인데 그건 이제 이따가 제가 풀어드리고. 그러면 378페이지로 오시면 18번서부터 할 차례죠. 근데 지금 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거의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왜냐면 지금 3방식이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뭐 계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뭐 공부한 것만큼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입니까? 공부한 것만큼 나옵니까? 나오기 때문에 여기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마지막에 공시지가 제도 아시죠? 요거. 그래서 요거랑 공시지가 제도랑 저번 시간에 왜 지역 분석하면 개별 분석하고 가치의 재원칙 있죠? 네, 거기만 잡으시면 3-4문제 정도, 4문제는 맞힐 수 있으니까 가시는데 솔직히 18번서부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다음에 원가법.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따로 오셨지 감정평가사 따로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약집으로 갈게요. 요약집으로 가시면은 자, 요약집으로 가시면은 페이지 교재로 가시면은
221페이지로 가셔서 요약집 221페이지 원가법이라는 게 있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원가법이라는 자체는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일단 산식을 아신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차근차근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법이에요. 자, 원가법은 이제 제조달 원가에서, 자, 제도원가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제도원가. 그래서 감가 누계를 뺍니다. 감가 누계 빼서 나온 가격을 적산가액, 시산가액이라고 하죠. 그 빼는 과정을 감가수정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감가수정. 자, 그래서 우리가 제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임대료를 구해요. 가액을 산정해요.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반드시 제도원가는 그냥입니까? 기준 시점을 명시해야 됩니까? 기준 시점.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제도원가의 종류가 복제원가와 대치원가라는 게 있죠, 그죠? 종류가. 자, 얘 종류입니다. 종류가 무슨 원가, 무슨 원가? 복제원가와 대치원가 종류입니다. 자, 복제라는 거는 그냥요 똑같이 만들어요. 물리적으로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데 물리적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잡으시고, 대체라는 건 물리적이에요, 효용이에요. 효용, 기능이나 효용이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최근에 지어진 한 달 정도 된 그것은 그냥요 원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죠. 그럼 최근에는 복제하기가 편하죠, 그죠? 근데 오래된 30년이 지난 한옥 같은 경우는 그냥입니까? 자재가 단종됐습니까? 그러면 기능에 똑같이 가야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 이제 그 건물이 금이 가면은 무슨적 감가 됐죠? 물리적.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 기능적. 외부적인 건 경제적이죠, 그죠? 이렇게. 그 물리, 기능, 경제적으로 봤을 때, 자,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은 그냥입니까? 기능적 감가가 발생합니까? 기능적 감가. 그럼 만약에 얘가 1,000원에서 기능적 감가가 300원이면 빼주면은 얘가 700원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복제라는 거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걸로 와요. 그럼 나중에 300원을 빼주면 되죠. 1,000원이니까. 그런데 얘는 최근 건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미리 300원을 빼줘요. 그러면 또 빼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대치원가는 무슨적 감가를 하면 안 돼요. 기능적 감가. 기억나시죠, 그죠? 잡으시고 밑에 가시면 도급 방식 기준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우리가 제도원가의 산정 기준은 자가건설이 원칙이에요, 도급이 원칙이에요. 도급 방식으로 간다면 키포인트가 넘기시면은, 자, 이 표준적인 건설 비용에, 자,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밑에 계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게 이따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감가수정이라는 게 있죠. 그럼 감가수정은 대상물건의 제도원가에 감액할 요인에 대한 경우 물리기능 경제적 감가를 고려해서, 이따 안 풀었지만 이 제도원가에서 이 감가 누계액을 가산했어요, 공제했어요? 공제한 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가산이 맞아요, 공제가 맞아요? 기준점의 가액을 산정하고. 자, 감가라는 거는 건물이 금이 가면은 물리적이죠. 자연적 감가. 치유 가능, 불가능 다 있고, 노화, 마모, 파손, 손상 이런 거 나오면 무슨적 감가? 물리적. 기능적은 그냥요, 이거는 설계의 불량이에요. 건물과 부지의 부족은 형식의 구식과 설비의 부족, 설비 가다죠. 능률의 저하, 설비 불량이고. 경제적은 내부예요, 외부예요? 경제적, 외부. 경제적 외부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인근 지역의 세태나 시장성, 환경 같은 거니까 이런 것도 찍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죠. 따라서 내관 분시임. 그럼 5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 예,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감가수정하는 방법으로 이제 들어간다면, 감가수정하는 방법 네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까지 가죠. 근데 넘겨보시면 이제 일단 225페이지 가시면은 감가수정하고 상각이라는 게 있나요? 우리 평가에서는 상각이라 그래요, 수정이라 그래요. 우리는 현존 가치를 적정하는 거고 상각은 기업 회계죠. 그다음 우리는 제도론가 잡는데 상각은 그냥요 취득가격으로 잡아요. 자, 우리는 경제적 내용연수 때 걔네들 법정이죠. 우리는 관찰감가법을 인정하는데 걔네들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그럼 여기까지만 보시고 아까 문제로 한번 가시면은 페이지 아까 393으로 가시면 문제집 가시면 49번이 있었죠, 그죠? 49번은 5번이 정답이죠. 감가수정이라는 건 대상물건의 제도론가를 감액해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 물리, 기능, 경제적 감가를 고려해서 그 해당 금액을 제도론가에서 가산했어요, 공제했어요. 공제가 맞죠, 그죠? 기준점이 있어서 대상물건 가액을 적정한다. 5번이 정답이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378페이지로 가보세요. 378. 가시면 18번 문제 있나요? 천천히 가볼게요. 원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아까 신축 시점이 맞아요. 제도론가는 기준 시점이 맞아요. 기준점. 자, 2번. 경제적 타당성 유무에 따라서 회복 가능 감가와 불가능이 있죠. 2번이 정답이고요. 법정은 그냥입니까? 법에 나와 있습니까? 자, 경제적 내용수보다 길지만 물리적 내용수 짧다. 자, 우리가 대상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도 법정 내용수가 물리적으로 보다 더 길게 갈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가건설인 경우는 도급건설 방식으로 대놓고 산정한다. 자, 어떻습니까? 산정하지 않습니까? 산정합니까? 산정하죠, 그죠? 산정하고 적산가액은 제도론가에서 감가 누계를 뺀다 이렇게 가시는데, 일단 저는 요 문제보다 19번을 더 추천해 드려요. 19번에다 별표 3개. 자,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제도론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1번 신축 시점이 맞아요, 기준 시점이 맞아요. 2번이 정답이죠. 자가건설이라도 제도론가는 무슨 건설로? 도급건설로. 아까 대치원가는 아까 무슨 감가를 하면 안 돼요? 기능. 그럼 대치원가는 물리적 감가 수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능적 감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리적은 필요하죠. 그다음에 제도론가를 구성할 때 표준적 건설비에 수급의 적정인이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된다. 포함된다. 자, 5번에 효용 있죠. 효용. 효용이 나오면 복제예요, 대치예요? 대치죠. 2번이 정답인가요? 그 다음에 20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틀렸죠. 대치원가는 물리적 감가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능적입니까? 기능적이죠. 경제와 물리적은 별도로 해야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넘겨볼게요. 21번과 23번 중에서 이 둘 중에 보시면 그냥입니까? 문제가 비슷합니까? 그러면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중요한데, 일단은 22번을 보시면은 동일한 기능적 효용을 제공하는 현대적 건물과 건축한 지 오래되어 원자재, 디자인, 배치 등이 크게 다른 건물을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한다. 건물의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다음 점은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3번 별표. 자, 아까 이 직접 공사비, 직접 비용, 간접 비용도 포함되고요. 그 비용은 개발업자에 대한 그 이윤도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돼요. 그럼 제외시킨다고 하면 안 되죠?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3번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세요. 이 문제 기출된 문제인데 얘가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좌측과 우측에 보시면 그냥요 문제가 유사해요. 유사하다는 건 또 낸 거죠, 그죠? 자, 그럼 제곱미터에 대한 가격은 제 요약집도 있지만은 나중에 연면적으로 나눠요. 무슨 면적으로 나눈다? 연면적이 1450이라고 돼 있죠. 그럼 중요한 것은 아까 이 공사비 내역에 대한 그 표준적 건설비에
개발업자 이윤이 포함이 안 된다, 포함이 된다. 되죠. 그럼 우리가 4억으로 시작을 해야겠죠. 그죠? 4억. 그럼 4억에다가 시점이 지났어요. 그럼 밑에 가시면은 20년 전에 건축비 주수가 100이죠. 100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기준 시점의 건축비 수가 145죠. 그럼 1.45배 정도 뛰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5억 8천만 원이 나오죠. 그럼 5억 8천만 원이 나오면은 무슨 면적으로 나누셔야 돼요? 연면적. 연면적이 아까 1450이었나요? 맞습니까? 이걸 계산하면 40만 원이 되겠죠. 그죠? 40만 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4번 갑니다. 원가법상의 감가수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1번. 감가수정이란 취득가격으로 나타나요? 제도론가요? 제도론가고. 취득가격은 감가상각이죠. 그죠? 취득가격을 제도원가로 고치세요. 2번. 자, 손상 동그라미, 노후화 동그라미, 파손 동그라미. 자, 요 세 가지는 기능적이에요, 물리적이에요? 기능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설계와 설비 분량만 기능적이니까 그게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그 감가 수정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이따가 그 해드리겠고, 일단 들어갈게요. 일단 감가 수정하는 방법인데, 자, 아까 감가 수정하는 방법으로 갑니다.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페이지로 가시면은 아까 223페이지로 갈게요. 자, 5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따라서 내관 분심 5가지가 있죠. 근데 시장추적법과 인드려 손실하는 법은 간접법이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분해법까지만 나옵니다. 어디까지만? 분해법까지. 찾으셨어요? 그래서 내관분. 자, 내용요수법이 있어요. 내용요수법은 장부상이에요. 장부상, 이론상. 그럼 장부와 실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면 출장 가서 관찰을 해야 되죠. 관찰감가법을 병용하거든요. 관찰 감가법을 병용을 해야 됩니다. 병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뭐 쓸 수 있고 병용할 수도 있어요. 관찰 감가법은 그러면 장부상이에요, 실제예요? 실제죠. 자, 분해법이라는 건 뭐예요? 분해법은 물리적, 경제적, 우리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을 분해해서 세분해서 합산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럼 내용 요소가 기준인데, 자, 이게 이제 초기의 감가액이 크기를 본다면 정률법이 제일 많이 감가를 하겠죠, 그죠? 무슨 법이 제일 많이 감가요? 초기에 정률법. 그 다음에 정액이죠, 그죠? 정액법. 그 다음에 그다음에요 상한기금법이에요. 상한기금법이죠. 상한기금법. 제가 이자 나오면 무조건 무슨 기금법이죠? 상한기금법. 그럼 얘와 얘는 이제 비교하실 게, 얘는 일정 액식인데 일정 율식이죠. 그럼 정액은 그냥입니까? 매년 감가액이 일정합니까? 근데 얘는 일정해요. 초기의 감가액이 높아요. 높고 점점 줄어들죠, 그죠? 그럼 얘가 처음에는 200원, 내가 100원, 90원이니까 초기에 얘가 제일 많이 감가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액법이 계산은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이따 계산 방식을 또 가르쳐 드리고, 정률법이 이제 한번 나왔긴 했는데, 정률법은 이따가 이제 문제를 보겠지만, 자, 만약에 매년 10%씩이다. 그러면 그냥요, 일정율이에요. 일정율이죠, 그죠? 그럼 처음에는 감가가 안 돼서 1,000원에서 0원이어서 1,000원인데 1년이 지나면 10%가 감가되죠, 그죠? 그럼 1,000원에서 곱하기 0.1하면 100원이 되고, 1,000원에서 그냥입니까? 100원을 빼야 됩니까? 900원이 남죠, 그죠? 그 다음에 900원에다가 곱하기 0.1을 하면 90원이 되고,
900원에다가 90원을 빼면 810원이 되죠. 그럼 810원에다가 곱하기 0.1하면 81원이 되죠. 그냥요 일정 율식이에요. 감가액이 일정하지 않죠. 감가액은 그냥요 체감을 해요. 체감을 하면서 초기의 감가가 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계 같은 걸 쓰고요. 기계고 얘는 이제 건물이며 얘는 이자를 구하니까 광산 같은 데 쓰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관찰감가법은 세밀하게 관찰하지만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밑에 계산 문제를 주의 있게 보시라 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정률법은 이제 이따 나왔던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갑니다. 자, 아까 제가 스탑했던 게 381페이지로 가시면 문제집 24번에 3번 찾으셨어요? 자, 내용 요수로 표준을 하게 되면은 자, 내용 요수는 제가 아까 그냥 했어요. 이론상이었어요. 그러면 실제 감가가 아니죠. 그죠? 그 내용 요소로 따진다는 것은 감가 수정 방법 실제 감가를 구하는 것이다. 이론 쪽이다. 이론 쪽으로 구하는 것이다. 내용 요소. 자, 그다음에 4번이 맞는데 아까 경제적 감가는 외부적이죠. 대상 부동산과 자체와는 관계없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치 손실의 위치적 감가, 외부적 감가니까 4번이 정답이 되죠. 자, 아까 상한기법은 그냥이야 이자가 들어가. 그러면 감가액에 대한 복리의 이자 발생을 전제로 수정 감가 수정하는 방법으로 아까 제가 매년 감가액은 얘보다 적다 그랬죠. 그러면 매년 감가액은 정액보다 크다, 작다, 작게 나타나죠. 넘겨보세요. 자, 25번. 자, 1번 감가 수정과 상각이 바뀌었죠. 문제 풀어오셨죠. 그럼 1번 앞에는 그냥입니까? 회계 목적에 감가상각이 들어가야 됩니까? 감가상각이 취득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이라고 하셔야 되죠. 자, 뒤에는 그냥이요 감가수정이야. 그럼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이 제도원가를 기초로 적정한 가치를 산정한다고 하셔야 되죠. 제가 아까 관찰감가법은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고 3번이 맞죠. 동일한 내용연수 부동산이라도 건축 방법 관리 및 유지 상태에 따라 감가 정도가 같다, 달라진다. 달라지고요. 자, 정률법은 아까 매년 연간 감가액이 일정해요, 감가액이 체감해요. 그럼 감가액이 일정하지 않죠. 정액이 일정하죠. 그러면 요거는 정률법과 정액법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앞에는 무슨 법이 나와야 돼요? 정액. 정액은 연간 감가액을 일정하고 정률이 연간 감가액이 체감하죠. 그 다음에 5번 가시면은 경제적 감가는 인근 지역 세태는 맞죠. 근데 설계 불량 설비 부족은 뭐죠? 기능적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자, 26번 감가 수정하는 방법에 건물의 지금 내용용수 만료일 때 자, 우리가 지금 밑에 내용용수로 상환하는 방법이 따라서 유래기. 여기서 이자 나오면 무조건 무슨 기급법 찍어? 상환기법이죠. 여기가 지금 이자가 나왔죠. 건물의 내용용수가 만료될 때 감가 누계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 계산의 이자 상당액을 포함한다. 이자가 나왔다. 무슨 기급법? 상환기법. 자, 지금 여기에 잔여법이라는 게 없죠. 그럼 27번의 감가 수정이 아닌 거는 5번이 정답이겠죠? 잔여법이 없고요. 그 다음에 28번 틀린 거 2번 감가 수정은 취득가격으로 잡아요? 제도원가로 잡아요? 상각이 취득가격을 잡죠? 이렇게 잡고요. 2번. 자, 29번은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기출. 그래서 이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인데 자, 감가 수정하는 방법은 물리적으로 따지는 게 중요해요?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이죠. 경제적 내용 요소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은 맞죠? 회계 목적은 그냥입니까? 감가상각입니까? 취득가격으로 기준하죠. 근데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취득가격이에요? 제도원가예요? 제도원가를 기준하고 니은이 틀렸죠?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감가상각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평가에서만 인정하죠. 디귿은 맞죠? 정률은 매년 감가액의 첫 해가 그냥 가장 커요. 해가 갈수록 점차 줄어들죠. 감가수정은 감가 요인을 일반적 물리기능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죠. 다. 감가수정은 물리적 내용 요소예요, 경제적이에요. 그 맞는 것만 고르시면 5번이 정답인가요? 넘기세요. 30번. 감가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1번. 정액법은 매기상각액이 실제 감가와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죠. 계산은 간편하고 이해하기는 용이하죠, 그죠? 그다음 이제 계산 문제를 볼 텐데 유력한 거는 제일 유력한 거는 이제 봅시다. 31번과 38번 있나요? 자, 우리가 31번과 33번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34번이 있어요. 34번보다는 저는 35번을 더 찍어요. 35번. 그래서 자, 일단은 먼저 31번부터 갈게요. 31번. 아까 원가법은 제도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빼죠. 그럼 감가누계액을 알려면 그냥요 매년 감가액을 먼저 구해야 돼요. 매년 감가액. 문제를 다 풀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오늘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러면 매년 감가액이 나오면 감가누계액을 구해서 대입시켜야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감가누계액까지만 구하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매년 감가액을 구하면 매년 감가액. 자, 일단은 이제 이걸 집어넣고 빼서 적산가액을 구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식을 먼저 보여드리면 제조단원가에다가 잔존 가격을 빼요. 그래서 경과년수하고 잔존연수의 전체적인 우리가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눕니다. 그럼 이게 나오면 그냥요 감가누계액을 구해야 돼요. 그럼 감가누계액을 구하게 되면은 이 매년 감가액에다가 경과년수를 곱해야겠죠, 그죠? 감가액에다가 경과년수. 자, 그러면 대입시키는데, 자, 지금 염전 31번을 보시면은 준공 시점이 2009년 6월 30일서부터 기준 시점이 2014년 6월 30일까지는 몇 년이 지났죠? 5년 지났죠. 그 5년이 경과년수죠, 그죠? 그다음에 제도원가가 2억이죠. 2억이고. 그럼 여기다 대입시키면 돼요. 제도원가가 얼마라고요? 2억. 근데 이것만 구하는 거니까 뭐 여기선 이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그다음 잔존 가치율이라는 게 있죠. 몇 %죠? 10%라고 돼 있나요? 이건 예의 10%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2억의 10%는 2천만 원인가요? 빼면은 1억 8천인가요? 1억 8천. 자, 전체의 경제적 용수가 50년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매년 감가액이 360만 원이 나오죠, 그죠? 그런가요? 그럼 360만 원에서 경과년수가 아까 몇 년이었어요? 그럼 곱하면 되죠? 그럼 1,800만 원이 맞나요? 1,800만 원. 몇 번 정답? 2번이 정답이겠죠, 그죠? 체크하셨어요? 근데 이거보다 약간 어려운 게 넘기시면은 34번이 난이도가 높아요. 34번을 가시면. 자, 34번을 가시면은 감정평가 가액을 지금 기준 시점이 2018년 10월 30일이고 건축비가 2016년 10월 30일이라면 몇 년이 경과됐죠? 2년이 경과됐죠. 그런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건축비가 매년 10% 상승한다는 게 있어요. 아까는 없었잖아요.
그럼 있는 게 쉬운 문제야? 없는 게 쉬운 문제야? 뭐 제가 어려운 얘기 하나요? 없는 게 쉬운 문제죠. 있으면 2억이 아니란 얘기예요. 대화를 합시다. 그죠? 그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쳐야 되죠? 그러니까 제도랑 꺼서부터 이제 고치는 게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2억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가격이 바뀌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 거기다가 뭐 10%를 한다면 또 계산이 또 복잡해지겠죠? 그거예요. 자, 지금 제도론가가 2억은 똑같죠? 그럼 2억에다가 그냥입니까? 2년이 경과됐습니까? 그러면서 가격이 상승을 했죠? 몇 %씩 상승했어요? 10%씩.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1 플러스 0.1에 2승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죠. 그죠? 그럼 요걸 1.1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제도론가가 2억 4,200이죠. 그죠? 얼마라고요? 2억 4,200만 원이죠. 그런가요? 그럼 얘가 2억 4,200이라면 자, 잔존 가격은 그냥입니까? 거기에 10%입니까? 10%죠. 그럼 요건 2,420만 원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러면은 요거 계산한 걸 한번 보세요. 해설에. 그러면 얼마가 나오던가요? 2억 1,780만 원이 나오죠? 1,780만 원. 그러면은 전체 경제적 연수로 봤을 때 지금 2년 지났잖아요. 잔존 연수가 48년이죠. 합치면요. 50년이 되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매년 감가액이 435만 6천 원이 나오죠. 435만 6천 원. 자, 근데 경과연수가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죠,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2년을 곱하셔야 되죠? 맞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871만 2천 원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요 871만 2천 원을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2억 3,328만 8천 원이 된다는 얘기죠. 찾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힘든 게 그냥이야. 이게 그 가격 상승이 있어. 요게 좀 힘들었던 문제였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죠. 그죠? 되셨나요? 근데 35번은 뭐냐면 아까는 제도론가가 2억 2억 딱 떨어졌죠. 근데 지금 35번은 그냥이요. 제곱미터가 나와 있어요. 자, 몇 년이 지났죠? 건평이 400제곱미터인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김익점의 현재 제곱미터 가격이 얼마죠? 100만 원이죠? 그걸 곱하라는 얘기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는 건축비가 2억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곱미터 나왔으니까 그걸 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가 제도론가가 돼요? 4억이죠. 그럼 힘을 내셔야 돼요. 4억이죠? 4억. 제도론가가 얼마라고요? 4억. 그럼 감가 누계액을 구해야겠나요? 그러면 매년 감가액을 구해야겠죠? 매년 감가액. 똑같아 이거. 그러면 4억에다가 잔존 가격을 빼야 되잖아, 그지? 근데 잔가율이 0이네. 쉽게 냈네, 그지? 빼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10년이 지났잖아. 몇 년이 남았어? 그럼 10년 더하기 40년은 몇 년이야? 50년으로 나눠나는 거죠? 4억을 50년. 그러면 800만 원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800만 원에서 아까 경과연수가 몇 년이었어요? 그럼 8천이 되죠, 그죠? 그럼 4억에서 얼마를 까라는 얘기야? 8천을 까죠. 그럼 3억 2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체크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출됐었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계산 문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개인마다 틀리다 보니까 자기가 풀 수 있으면 풀고 없으면 통과를 시켜요, 그죠?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어려웠던 게 33번인데 33번 있어요? 이제 난이도가 높아져서 정률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무슨 법이 나왔다? 정률법. 어렵게 나왔어요. 신축공사비가 8천만 원이죠. 그러면은 이게 제도론가인데 준공 시점이 2015년에서 기준 시점이 2017년이니까 2년이 지났잖아요. 그다음에 건축비 주수가 2015년엔 100이었는데 기준 시점에는 125가 되죠. 그럼 우리가 일단 제도론가는 8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우리가 2015년에는 100이었죠. 근데 기준점에서는 얼마로 올라갔어요? 125. 그럼 이걸 곱하면 1억이 나와요. 얼마가 나온다? 1억. 그래서 지금 전년 대비 장가율이 70%라고 했죠. 정률법으로 구하는 건데 여기를 연습시켜 볼게요. 자 보세요. 아까 내가 정률법이 10%씩 감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1,000원에서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율을 해서 경관연수 승을 해요. 경관연수. 그러면 그냥입니까? 10%가 감가가 됐습니까? 그럼 90%가 남았죠. 그럼 장가율에 대해서 경관연수를 승하는데 지금 1년이 지나서 10%니까 100원이 날아간 건 아시겠죠? 그런가요? 그럼 여기서 또 10%가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쵸? 그럼 여기서 0.9를 1,000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일로 가려면 1,000원에다가 0.9를 곱해야 돼요. 900원에다 0.9를 곱해야 돼요. 그게 여기서 키포인트예요. 그럼 99, 81이죠? 그럼 얼마 된다? 81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0원에서 만약에 지금 장가율이 70%잖아요. 그죠? 그럼 700원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1,000원에다가 0.7을 곱해야 돼요. 700원에다 0.7을 곱해야 돼요. 그럼 77이 49. 그럼 49가 나온 게 정답이 되겠죠. 반응이 없죠. 2번이 정답인가요? 찾았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도론가가 아까 1억이었죠? 1억에서 곱하기 그냥입니까? 잔가율입니까? 잔가율에다가 1년이면 몇 승? 1승. 2년이면 2승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0.7에다가 지금 몇 년이라 그랬어요? 2년이죠. 그럼 77이 49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장가율로 0.9라는 자체는 아까 여기다가 곱했지만 여기다 곱해야겠죠? 다음은 여기다 곱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0.7씩 계속적으로 감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 저자가 왜 이렇게 놨냐면 8천만 원을 그냥이야 1억으로 바꿨어. 바꾼 거는 77이 49죠. 그래서 빨리 좀 출제가 되기 위해서 2번을 낸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